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사업의 로비이스트, 잘 알지만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 사람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에 정바울이라고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그러니까 백현동의 시행업자죠. 이 사람이 첫 증언자로 나섰는데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언론에 아마 취재 안 됐었던 것이고, 어제 제가 문화일보가 백현동 인허가는 윗선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하는 문화일보의 보도를 보고, 아니 아직까지 그 검찰 수사가 이 정도밖에 진전이 안 됐나 하면서 개탄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거와 별도로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전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 정바울 대표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인섭 대표가 백현동 사업 초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해서 200억 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자냐라고 물은 것이 맞느냐? 이랬더니 정바울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 김인섭 대표가 이 정바울 대표한테 200억 원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도와줄 테니까 200억 원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김인섭 전 대표가 50%는 본인, 나머지 50%는 두 사람에게 갈 거라고 증인에게 말한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정바울 대표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바울 대표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전 실장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인섭 전 대표가 직접 두 사람 이름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성남시에서 두 사람밖에 없으며 제 눈에는 그렇게 비췄고 그렇게 들었다. 무언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이게 대장동 사건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구조와 논리 증언입니다. 자, 정바울 대표가 김인섭 씨한테 들었다는 내용을 어저께 오늘 오전에 진술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김인섭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민주당한테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성남시장 자리에 앉혔다.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을 이재명 대표 변호사 시절에 이 대표 사무실에 취직시켜줬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김인섭 전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진상이라고 애칭을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름 대신에 이 시장 혹은 이층이라고 불렀다. 이거는 뭐 대장동 관련한 그 증언자들하고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이 또 중요하죠. 김인섭 전 대표가 지분 협의 과정에서 이제 몇 퍼센트, 처음에는 뭐 정바울 대표가 자기가 50, 그 다음에 김인섭 전 대표한테 10%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나중에 협상을 해서 김인섭 전 대표한테 25%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분 협상 과정에서 김인섭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 나 혼자 먹는 거 아닌 거 알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 수익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정바울 대표와 지금까지 드러난 거, 김인섭 씨 간에 오고 간 거는 70억만 있습니다. 그러면 김인섭 씨가 처음에 요구했다는 200억은 그럼 140억 정도가 비죠? 이거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 추가로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140억은 어딘가 백현동 저수지에 가서 묻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검찰이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선 200억을 요구했고, 자, 그 중에서 김인섭 씨가 자, 이건 나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듣고 내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일은, 아,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 씨의 증언이, 그러니까 저 정영학 녹취록의 그 녹음이 떠오릅니다. 아, 이게 이재명 대표식 방식인가? 그러니까 저수지 얘기를 제가 줄곧 했었죠. 그러니까 대장동에도 저수지를 만들어 놨고 백현동에도 저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대장동 저수지의 관리인은 김만배, 백현동 저수지의 관리인은 김인섭이 아닌가. 요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남은 수사. 자, 우선 이 70억 부분도 소송을 통해서 정바울 대표가 김인섭 씨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뇌물이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송을 해서 정바울 대표가 지는 형식으로 해서 김인섭 씨한테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도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남는 것. 만약에 김인섭 씨가 이 부분을 딱 잘라서 부인해버리면, 현재 대장동처럼, 그러면 또 하나의 김인섭이라는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김인섭 씨가 인정을 해버리면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백현동 시행업자의 뇌물이 되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김인섭 씨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인정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추가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김인섭 씨는 인정할까? 제가 조금 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보면 김인섭 씨가 인정할지 여부를 지금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김인섭 씨밖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인정을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김인섭 씨는 그 200억 원 요구한 게 전부 다 자기가 다 덤터기를 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이게 바로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인섭 씨도 흔들리게 되죠. 그 흔들리는 틈새를 검찰이 잘 파고들면 김인섭 씨로부터도 진술을 받아낼 수 있겠다. 근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아직 안 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분명한 거는 정바울 대표가, 시행업자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거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법정 증언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바울 대표가 그 입을 연 대목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검찰이 추적을 하면서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김인섭 씨를 압박하면 김인섭 씨가 뭐 부인을 하든 아니면 인정을 하든 뭐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든 그런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 고비를 넘어야 이재명 정진상으로 갈 수 있다. 백현동이. 그러나 오늘 소득은 정바울 대표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현동의 그동안에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던 저수지의 가능성, 이게 시행업자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요. 앞으로도 갈 길은 멉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김인섭 씨의 실토. 근데 그거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텐데 시간도 좀 걸릴 것이고, 그러나 김인섭 씨가 실토하게 되면 바로 이제는 이재명 정진상으로 직결된다. 오늘 그 중요한 분수령을 하나 넘었다. 근데 오늘 법정 증언을 이렇게 했을 정도면 얼마 전에 검찰에서 이미 정바울 대표는 아마 시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언론이 취재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백현동도 중요한 분수령을 하나 일단 우리가 목격을 했고, 이 분수령을 넘으면 이재명 정진상으로 향한다. 지금도 뭐 향하고 있는 거야 한데, 넘으면 이재명 정진상을 불러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추궁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 어디에도 드러난 건 없다. 김인섭의 입, 이게 주목된다. 이미 정바울 대표는 입을 열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김인섭 씨가 과연 어떤 진술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어제 문화일보의 보도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는 그런 법정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